반갑습니다. 박진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요. 지금 막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 주변에 차량도 이제 운전하시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눈이 오는데 오늘 눈이 1cm 온다고 그랬거든요. 일기예보에서. 근데 제가 한 30분 동안 쌓인 눈이 1cm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과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구름과 현재 온도와 여러 가지를 이제 맞춰서 눈이 올지 비가 올지 이제 예측하는 건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오늘의 문제도 어제 잘 못 맞춰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안 살아본 1년, 10년, 20년 후에 나의 미래를 예측하며 산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세상은 또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그 변화를 우리가 얼마만큼 또 인지하고 또 여러분이 그 변화에 또 얼마만큼 적응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벌써 이제 2년이 됐어요. 한국에, 중국에서는 이제 2019년 12월에 발생이 됐지만, 2020년 1월에 이제 한국에 첫 발생자가 나왔고, 2월 달에 이제 신천지라는 종교를 통해서 좀 많은 확산이 이루어졌다. 뭐 종교 때문에 확산된 건 아니죠. 이 바이러스가 워낙 확산력이 있는데 그쪽 종교에 관련된 분들이 먼저 발병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느 종교건 어느 집단이건 발병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4번 아주머니를 통해서 또 많은 확산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뭐 하루에 5,000명 전후에 확진자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더더욱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도 가늠할 수 없어요. 정부도 보세요. 코로나 뭐 방어하겠다 했다가 또 어느 정도 백신 맞춰놓고 나서 80%를 맞췄으니 위드 코로나 하겠다 했다가 위드 코로나 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다시 돌입하고, 지금 이제 4명 이상 식당에 못 가고 그랬다가 또 자영업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제 6명까지 늘렸고, 하여튼 지금 이런 뭐 복잡한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뭐 사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IMF도 겪었고 현재 이제 코로나 시대도 겪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산업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사실 변화를 줬어요. 97년 8월 IMF가 터지기 전에는 사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도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도 나보다 경력자, 나보다 선배, 사실 이런 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회생활을 하면 뭐 이제 회의를 하거나 뭐 대화를 할 때 뭐 젊은 친구가 어떤 뭐 건의를 하거나 뭔가 훈수를 두면 나이 순으로 사회의 능력을 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몇 살 많은 선배가 야, 너 몇 살이냐? 이런 말이 정말 쉽게 날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바뀌었죠, 세상이. 그 당시에 산업사회를 살아온 분들은 산업사회에 너무 적응하고 변화를 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대다수 디지털 사회에서 상당히 3D 업종에서 많이 일하세요. 그렇죠? 97년 이전에는 자신의 어떤 나이와 경력을 이야기했던 분들이 지금은 사실 디지털 산업에 적응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그쪽에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심지어는 2000년 기준으로 TV, 모니터 한 대가 55인치짜리 TV 한 대가 1,800만 원이었어요. 지금 55인치 TV는 100만 원 이하면 좋은 걸 많이 삽니다. 자, 그만큼 대중화가 된 거고 그만큼 기술이 한계점에 부딪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제가 2007년도 책을 쓸 때 책에 서술한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건강원의 80%가 사라지고
한의원 매출의 50%가 떨어질 거다.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저의 말을 믿어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지금 이 화면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 그때 제가 한 말을 믿어준 분은 한 손가락으로 셀 정도예요. 그렇죠? 가장 그 말을 신뢰했던 분이 이영하 대표님, 뭐 이건석 대표님, 김그린 대표님, 이은하 대표님도 그 당시에는 약간 왔다 갔다 했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 최복희 대표님도 왔다 갔다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그 말을 그분들이 인정하고 믿어줬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의 위치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들이 됐습니다. 자, 2022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시점, 이제 1월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직업의 80%는 바뀔 겁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 나는 내 직업을 지금 유지하기도 바쁜데 나는 내 현재 일을 계속 지속하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변화를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변화가 하루에 1%씩 바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0.001%씩 매일매일 바뀌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균승 교수님의 책에 보면 비커 속의 개구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서서히 가열하면 그 개구리가 자신이 물이 뜨거워지는 걸 모르고 그냥 죽어요. 근데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변화를 바로 감지하는 거죠. 하지만 물을 아주 천천히 서서히 가열하면 그 안에 있는 개구리가 자신의 물이 뜨거우는 줄 모르고 그냥 죽습니다. 우리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잘 인지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 수많은 직업관이 왜 바뀌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후 4시, 5시면 마트에, 그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 대도시는요, 오후 5시, 4시에 마트에 이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냐? 그죠? 밤 9시, 10시에 온라인으로 쇼핑을 해요. 11시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7시 이전까지 여러분 문 앞에 배송이 됩니다. 이걸 새벽 배송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쪽에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트에 홍보하시는 분, 마트에 계산하시는 분, 마트에 정리하는 분의 인력들은 줄어들 것이고 그 남은 인력이 밤 11시에 출근하는 어머님, 새벽 4시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아버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 가지 예를 드렸지만 이건 여기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극장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저 박진이라는 사람이 불과 2년 전만 해도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면 500명, 지역별로 그 이상이 모였어요. 광주에 가면 김대중 컨벤션센터, 부산에 가면 백스코, 대전에 가면 우송대, 제가 다니던 곳이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인천에 가면 글로벌대학교, 다 500석 1000석, 서울에 가면 건국대학교 이상의 규모에서 우리가 미팅을 했습니다. 저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전에 광주에서 미팅을 했어요. 약 50여 분 정도. 왜? 요즘 사회적 거리 기준 때문에 5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주면에는, 자, 저녁 시간에 주면은 어때요? 온라인에는 1000여 명 이상이 접속을 해서 저의 강연을 듣고 있어요. 자, 이게 바뀌어가는 우리의 직업관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적응하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박신혜 사람이라고, 사실은 박신혜가 아니겠죠.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그죠? 한국에 귀화를 하신 거죠. 오늘 사업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 발음으로 들으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죠? 제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 그죠? 이런 표현들은 우리 발음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큐텐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달 에메랄드가 됐어요.
월 8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버는 여성분이 됐습니다. 자신의 표현도 남한테 전달할 때 90% 이상 전달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왜? 저분은 온라인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내 국적이 어디냐, 내 자신의 학벌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적응하냐.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시대도 끊임없이 변하죠.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저희 집은 농사를 졌는데 아버님이 소로 밭 갈았어요. 그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저희 형님이 경운기를 사갖고 왔어요. 그 당시에 동네 분들이 전부 뭐라고 했냐면요. 이 동네 경운기 들어갈 곳이 어딨냐. 왜? 소는 사람의 보폭이면 걸어갑니다. 하지만 농기계는 더 넓은 길이 필요해요. 근데 소의 쟁기보다는 그죠? 기계의 쟁기가 더 깊숙이 갈리고 농업의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어느 날부턴가 그죠? 자기 밭까지 길을 열어줘요. 자, 그렇게 6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갈 무렵에는요, 경운기도 서서히 사라지고 트랙터가 등장했어요. 또 사람들은 트랙터는 너무 크다. 계단식 논에는 회전을 할 수가 없다. 등등의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트랙터의 쟁기날은 6개입니다. 전진 한 번에 후진 한 번 하고 다시 전진을 해도 그죠? 경운기가 3번을 가는 속도보다 빠르게 일 처리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게 트렌드라는 거죠.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소로 바꿔는 시대가 오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저는 농업사회를 경험했고 산업사회도 경험했어요. 태어나서는 농촌에서 농사 짓는 환경을 모두 학습했지만 학교에서는 산업사회를 가르쳤어요. 저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삼각자, 각도기, T자, 주산, 다양한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사회에 나온 90년대는 이미 486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고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농업 환경이나 산업사회 환경이나 디지털 환경은요, 기술의 한계점에 도달할 만큼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AI다, 메타버스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을 거예요. 자, 그것은 대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지 저와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스마트폰 시대가 됐어요. 한 20년 돌려줄게요. 앞으로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될 거야.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뭘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생태계 끝에서 그런 기술이 선도한 거에 소비만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지금 줌으로, 자, 줌은 디지털 산업이죠. 자, 줌을 사용하는 사람이지 제가 줌으로 무엇인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정도 머리가 안 됩니다. 앞으로 AI가 발전한다 해서 AI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디지털 산업에 더 성장은 이루어지겠죠. 메타버스나 AI 같은. 하지만 그거는 그죠? 대다수의 대기업이나 디지털 전문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상업적 가치지.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또다시 AI를 이용하거나 AI의 어떤 허드렛 일을 하거나 그죠? 메타버스, 즉 지금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본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가상공간에 들어가서 영화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그걸 가지고 상업적 가치를 누릴 수는 없다. 그건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런 삶에 있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업사회와 디지털, 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웰니스 산업에 주목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 웰니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화 방지, 건강, 헬스케어, 안티에이징, 주로 이런 쪽 산업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건강산업은 지난 10년 전 약 5천억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이것이 5조 원대의 시장 산업으로 성장을 했죠. 자, 제가 13년 전 이야기했던 향후 10년 이내 대한민국의 건강원의 80%가 사라지고 한의원 매출의 50%가 떨어진다는 영향력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산업은 앞으로 10년 이내 80조 산업을 넘어서 20년, 30년 안에 이 산업이 200조 산업으로 갈 거다. 수많은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점에서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고정관념으로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래형 인간, 미래형 사피엔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이 미래형인지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중국 우한에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 분입니까? 중국 사람들 왜 그래? 저 사람들 씻지도 않아서, 죄송합니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지저분해서. 혹시 이런 표현 했어요? 신천지 사람들 저 뭐야? 왜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기서 집회를 해? 34번 아줌마 저 사람 누구야? 왜 전국을 휘젓고 다녀? 혹시 여러분은 이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야, 이거 언제 끝나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형적인 과거형입니다. 자, 산업이 성장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아직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해라.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 여러분, 전자산업이 성장한다 하여 흑백TV가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자, 전자산업은 많은 성장을 했지만 그 안에서 기술의 차이로 트렌드가 바뀌어 나갔죠. 처음에 흑백TV가 컬러TV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흑백TV 시장에서 선두적인 지위를 획득했죠. 컬러TV가 바뀌면서는 소니와 산요가 세계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자, 다시 평면TV 시대가 왔어요. LG와 필립스가 세계 시장을 주도했죠. 자, 지금은 LEDTV입니다. LG와 삼성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자 분야의 흐름을 하나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앞으로 웰니스 산업, 즉 건강산업의 흐름은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기회일 수 있냐? 저는 오늘 여러분의 4세대 기술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건강산업에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1세대가 판을 쳐요. 판을 친다고 하면 또 1세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죠. 자, 1세대가 뭡니까? 건강의 1세대. 여러분이 인삼을 다려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녹용을 다려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에 가서 민들레와 엉겅퀴 캔 거를 가공해서 먹거나 여러분이 집에서 먹는 거예요. 자, 그게 1세대잖아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직도 현지에서 발견된 원료를 직접 채취해서 사용하는 거. 자, 과학이 전혀 적용이 안 된 거죠. 자, 2세대 건강산업은 뭡니까? 자, 민들레와 엉겅퀴, 즉 밀크시시라고 하죠. 이 안에 간에 좋은 실리마린이 들어있어요. 자, 2세대라는 건 그 1차 원료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성분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걸 2세대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블루베리나 아세로니아 뭐 이런 원료에는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죠. 물개나 정어리나 연어 같은 곳의 머리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건강제품들이 2세대입니다.
자, 2세대는 이미 수십 년간 많은 유행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건강에 좋은 원료들이 약 4,000가지 이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는 지구상에 발견된 원료의 98%가 발견됐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젠 뭐 더 좋은 원료가 나올 것도 굉장히 희박하고, 그죠? 자, 더 이상 원료도 발견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건강해서들은 어떻게 진화하냐면 이제 한 가지 원료를 쓰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한 가지 원료만 팔아도요 어마어마한 기업들로 발전했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니베라라는 회사는 알로에 베라 하나를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자, 수년 전에 바다에 배를 침몰시키는 회사가 있죠. 학생들을 태우고. 세모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원조는 스퀄렌입니다. 상어 간에서 기름을 짜서 팔던 회사예요. 자, 보십시오. 자, 특정 원료 한두 가지를 가지고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다. 자, 지금은 어떤 회사들이 주도하냐? 이런 2세대 원료들을 잘 배합한 회사들. 이제는 우리 칼슘이 있어요. 얘도 있고 쟤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게 팔리겠어요? 우리는 칼슘에 비타민 D3를 넣었어요. 잘 배합했어요. 거기에 지갑이 열립니다. 자, 우리는 루테인에다가 비타민 2, 비타민 3, 비타민 12를 섞었어요.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루테인만 가져온 친구보다는 그 제품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자, 이걸 배합 기술이라고도 하고 잘 섞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직접 판매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에 1,000가지 이상의 제품을 팔고 있지만 아마 그 회사의 한 제품이 매출의 30%를 합니다. 여러분도 뭐 아실 거예요. X자가 들어가는. 우리나라 2등 회사도 수천 가지의 제품을 팔아요. 근데 아마 그 회사의 한 제품이 매출의 30% 할 겁니다. 그것도 뭐 이름이 무슨 모임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섞어놓은 제품이 현재 3세대 건강제품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22년에서 바라보는 현재의 건강산업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한테 기회가 많냐? 1세대와 2세대가 너무 많이 공존하는 사회예요. 그만큼 변화가 덜 됐고 앞으로 미래 기회가 많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는 저희 인큐텐은 어떤 회사입니까? 그죠? 자, 이제 지구상에 좋은 원료들은 대다수 발견이 됐어요. 그죠? 자, 남성한테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왔죠. 뭐 과거에는 하수, 복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미국 사막 쪽에서 많이 발견한 소팔메토, 그죠? 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발견된다는 마카, 그죠? 많은 남성에게 좋은 성분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이 있겠죠. 4세대 기술은 이러한 원료들을 여러분 인체가 얼마나 갖다 쓰게 만들 수 있냐. 그게 기술입니다. 그죠? 그게 기술이죠. 저희 인큐텐은 윈테크놀로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윈테크놀로지 기술은 이런 원료들을 여러분 인체가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수용화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왜 수용화로 바꾸는 기술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몸은 경구로 음식물이 들어와서 치아로 분쇄를 하고 위산과 이것을 녹이고 여러분의 몸속의 수분과 섞어서 소장을 통과하고 소장을 통과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혈관이 갖다 씁니다. 그리고 그 통과하는 시간 동안 못 가져간 성분들은 여러분 대장으로 가서 여러분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장을 지나가는 시간은 30분, 1시간도 안 됩니다. 그동안 갖다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먹고 몸에 좋다고 이용하는 대다수의 성분이 고체가 아닙니까? 고체? 그죠? 고체죠. 고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가져다 쓰는 빈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자, 저희 인큐텐이 커큐민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사실 과거에는 심혈관 질환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메가3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뭐 3, 40년 전에 암 사망자가 많으니까 암에 좋은 비타민류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근데 15년 전, 10년 전부터 암 사망자보다 심혈관 질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메가3나 식이섬유 시장이 많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자체도 이제는 포화 상태예요. 라면을 먹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듯이 이제 오메가3나 식이섬유를 먹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메가3가 유명해진 거는 에스키모인들, 즉 북극에 있는 친구들이 주식이 물개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물개를 잡아먹어요. 물개에는 기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방을 먹은 에스키모인들은 뇌출혈도 잘 안 오고 중풍도 잘 안 오고 심장마비도 잘 안 오기 때문에 오메가3가 유명해진 겁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제가 커큐민을 얘기하기 전에 인도로 가면 또 어떤 일이냐. 인도 사람들은 암에 걸리는 사람이 12,000명 중에 평균 1명이에요. 통계학적으로. 우리는 한 가족당 1명, 집안에서 꼭 한두 명이 나오는데 인도에는 암 사망자가 12,000명 다 1명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1명은 또 뭐겠어요? 우리 김치 먹는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김치 안 먹는 친구 있죠? 인도에 가면 또 강황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12,000명당 1명이 암에 걸리니 치매 발병률은 또 1%예요. 인도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왜 암 사망자가 덜 나오고 치매 발병자가 덜 나올까? 그게 또 강황을 주식처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으니까. 그래서 커큐민이 유명해지는 겁니다. 왜? 커큐민은 강황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이니까. 평균 강황에 2에서 5%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물질이 수용화가 되기 전에는 어떤 결과를 발휘하냐. 자, 생체 이용률이 1%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갖다 쓰는 게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수십 년을 먹어야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의 평균 체류 시간이 1시간이에요. 자, 여러분이 1%를 가져왔지만 여러분 몸에서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나가는 시간이 1시간 이내에 다시 몸에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수용화로 바꿨을 때, 윈테카널 기술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냐? 자, 생체 이용률은 1000배가 증가합니다. 이건 최대치죠. 최대 1000배. 400배에서 1000배가 증가돼요. 자, 여러분 인체에서 체류하는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증가가 됩니다. 저희가 단순히 커큐민을 물에 녹인 특허를 맡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크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커큐민 하나에만 적용되는 기술이니까. 이우송 박사님이 12년 이상을 연구해서 특허를 낸 건 이러한 물질을 수용화로 바꾸는 기술을 특허를 낸 겁니다. 저는 이 기술을 프랜차이즈 들었을 때 너무너무 흥분이 됐어요. 야, 이거는 대박이다. 왜 대박이냐? 지구상에 이 4,000가지의 물질을 우리가 다 먹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눈에 좋은 물질, 간에 좋은 물질, 심장에 좋은 물질, 관절에 좋은 물질, 노화 방지에 좋은 물질, 뼈에 좋은 물질, 그 중에 가장 좋은 물질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러한 성분들을 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용해서 수용화로 바꾼다면 여러분 몸이 갖다 쓰는 양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을 먹었을 때 왜 몸에 효과가 빨리 오냐. 여러분이 두통약을 드셔보세요. 30분 이내에 두통이 사라지죠. 단 그 성분이 여러분한테 꼭 좋은 성분은 아닐 뿐이지 왜 효과가 빠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드시고 계신 두통약을 여러분 집에 비커에다가 넣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고체화되어 있는 그 약이 물 안에서 녹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해열제를 오늘 넣어보시란 얘기입니다. 왜 이우송 박사님이나 저희 수많은 연구원들이 약학 박사냐? 약의 메커니즘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위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은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뭘 녹이는데 앉아가지고 현미경 쳐다보고 12년 하시겠어요? 제가 25년 동안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은 박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 고지식하고 꼴통이다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자동차 정비업자 한번 보세요. 차 밑에 들어가면 고치지도 못하면서 안 나와. 차 밑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래요? 고칠 때까지. 연구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구실에 들어가서 현미경 쳐다보고 될 때까지 안 나오는데 그게 12년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년이 바뀌면 공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정작 학년이 바뀌었는데 공부를 안 하지 않아요? 아,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해야지. 그죠? 자, 그리고 한 달 전이 되면 보름 전에 2주 전에 한번 빡세게 해보자. 2주가 다가오면 에이 3일 전에 벼락치기 하면 되지. 3일 전이 오면 아유 다음 시험에는 좀 잘 봐야 되겠다. 뭐 우리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도 참 대단한 집념이 없이는 이런 결과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인큐텐을 보기 전에 이 기술을 먼저, 여러분이 주식을 산다면 어디에 사야 돼요? 기술에 사야죠. 기술에 사야죠. 여러분이 코로나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될 줄 알았다면 여러분 어떤 주식을 사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마스크를 잘 만드는 회사, 그죠? 지금 많이 만들고 있던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잘 만들 회사, 그죠? 아니면 자 진단을 많이 하니까 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높은 회사, 그죠? 그러면 엑세스바이오죠. 여러분 저희 계열 회사 중에 엑세스바이오가 있잖아요. 이 엑세스바이오는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주식가격이 500원이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주식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29,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얼마냐 그게? 여러분이 1억을 사면 50억이야 50억. 코로나 터지기 전에 기술에 투자했다면 1억을 샀다면 50억이 되는 거야. 누가 강연 중에 그러더라고요. 10년도 안 된 회사는 쳐다보지도 마라. 여러분 기술이 10년이 지나면 자 여러분 인큐텐이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10년 후에 예상 매출액이 연간 10조입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오늘 쳐다보지 말다가 10년 후에 그죠? 우리 박태희 사장님의 86번째 밑에 들어와서 일하세요. 응? 수직으로 86번째 밑에 들어와서 일하시면 돼요. 응? 여러분이 기회를 본다는 건 앞으로의 미래 기술. 자, 인큐텐이 왜 웰니스 산업에서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을 주고 어마어마한 팩트가 여기에 있나 이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커큐민 하나만 보고 커큐민 뭐 이거 강황에 다 알아요. 강황에서 추출한 거잖아요.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이 기술이 건강산업에 어디에 적용할 수 있나. 커큐민 하나에 적용한 이 기술이 불과 저희가 3개월 만에 어떤 결과를 했어요. 지난달에 70억에 가까운 매출에 육박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자, 이것은 3개월 만에 이루어낸 결과예요. 자, 내년 3월이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2달 후면 그죠? 저희의 윈 테크놀로지 기술이 적용된 또 하나의 파이토케미칼이 나오죠. 이거는 혈행 개선이나 이쪽에 관련된 제품인데
아마 이것이 수용화로 바뀌어서 시장에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기존의 폴리코사놀 시장, 식이섬유 시장, 오메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제품이 수용화로 바뀌어서 시장에 나왔을 때 이 정도의 패러다임을 주는데 또 하나의 제품이 수용화로 바꿔서 나온다면 플러스 70이 또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이 두 개만 해도 매출의 상승률도 보일 수 있지만 이번 달 24일 날 여러분한테 혁신적인 디톡스 제품이 출시합니다. 올인원 톡스라고 하죠. 제품명이. 그 안에 성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강, 후추, 마늘 이런 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차전차피가 여러분 몸에서 어떻게 팽창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잘 아시겠죠.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난소 이름이 하도 길어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 성분이 있어요. 그게 알로에를 대신하는데 사실 알로에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성분을 사용하는 건 알로에는 15일, 20일 장복했을 때 몸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효율적인 성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혈관에 좋은 성분, 당독스에 좋은 성분, 간의 해독에 좋은 성분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올인원. 아침에 가볍게 한 컵으로 여러분한테 그죠? 생체의 클린, 몸을 깨끗이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여러분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자, 정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기대를 많이 하냐? 김그린 대표님이 사용하시고 감동했거든요. 원래 김그린 대표님은 제품을 사용하고 엄청 감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요거 이렇게 좋네요. 이거 저렇게 좋네요. 요거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달 2월 24일 날 만나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제품. 자, 앞으로의 이런 기술들이 적용돼서 건강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하나 배워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산업이 성장했을 때 그럼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이점이 뭐냐? 자, 여러분이 왜 이 시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참여하신 거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한테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권리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에 나가보면 우리도 돈 번다, 너희도 돈 번다, 나도 돈 번다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 아닙니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25년간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다 나가보면 모든 리더들이 자기들 시스템이 다 좋대. 하지만 시스템은 결과예요, 결과. 결과를 잘 만들어 놓으면 좋은 시스템이고 결과가 없으면 그거는 안 좋은 시스템이지. 다 최고래, 다 최고. 그렇죠? 초보자들은 그 말만 믿고 가는 거야. 뭐가 최고인데? 그렇죠? 뭐가 최고인데? 응? 저희는 이미 입증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제가 분명히 한 달 전에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인큐텐이 스튜디오를 꾸미고 이렇게 LED를 설치하고 이렇게 강연을 하고 인큐텐이 앞으로 하는 행동들을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리더들이나 우리나라 네트워크 회사가 이제 인큐텐을 따라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따라하는 회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하는 리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십시오. 자,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됐고 내년 3월 19일 날 오픈을 두고 있는 이 회사를 20년 넘은 회사가 우리를 따라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그죠?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한테 매력을 주는 건 여러분이 일한 시장에 대한 권리를 여러분한테 주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나가보면 방판이다, 뭐다, 돈 된다. 여러분, 방문 판매회사 일 안 해보셨어요? 40년 전 보험회사,
30년 전 화장품 방문 판매 일 안 해보셨어요? 정수기 회사에서 일 안 해보셨어요? 결과는 그들은 다 대기업인데 판매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일할 때만 자신의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줬지, 그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분야에서 일했던 분 중에 백만장자로 살아가는 분 있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회사는 커졌는데 지금도 수입을 주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올려온, 자신이 만들어온 시장에 대해서, 자, 저희도 인큐텐 회원 정보에 들어가면 회원 조건의 그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상속에 뭐라고 써 있나? 사망 후 90일 이내까지 여러분이 상속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만드는 이 시장은 앞으로 재산이 돼서 여러분 자녀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가치는 있는 사업이죠. 자, 근데 거기에 고객들이, 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고객들이 여러분에게, 그죠? 오고 있어요. 어느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인큐텐은 제품이 일을 해줍니다. 그죠? 제품이 일을 해준대요. 자, 고객들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움직인 만큼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인큐텐의 어떤 미래, 가치, 기술, 제품성, 제품의 독점성, 제품의 확장성,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이쪽 산업으로 오고 있지만, 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산업을 이해하고 내가 이 산업에 얼마만큼 학습하고 고객들을 만나고다에 따라서 그 시장의 파이는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네트워크 마케팅? 그거 돈 안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한번 했던 분이 네트워크를 안 한대. 아니,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직장 다니다 직장 마음에 안 들면 직장 안 해요? 여러분 자영사업 하다가 자영사업 마음에 안 들면 다시는 자영사업 안 해요? 근데 유독, 그죠? 여러분 주식을 샀는데 주식회사가 사기를 쳤어. 그럼 여러분은 주식회사 사장들만 보면 경기합니까? 안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만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네트워크를 하다 그만두면 네트워크는 안 한다. 그죠? 네트워크에서 혹시 피라미드 같은 회사에서 한번 피해보면 네트워크 사업자 보면 경기를 하는. 그게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그리고 우리 사업자들이 필드에 가서 가장 고객들을 만나고 사업자를 만나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변화해라, 변화해라. 너 왜 이렇게 꽉 막혔니?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면서 정작 내가 여러분 변화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심혈관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듣기 싫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한테는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걸 너무 많이 지켜봤습니다. 현재 나만 지키고 싶은 거죠. 세상은 변하는데, 그죠?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계속 내 주위에 태양이 도는 거야. 나를 중심으로 봐야지, 그죠? 천동설을 수많은 사람이 믿고 있을 땐 지동설을 얘기하면 혼났어요. 지구가 돈다 그래봐. 말도 아니 미친놈이라고 하죠. 미친놈. 불과 지동설을 믿기 시작한 지는 몇백 년 되지도 않습니다. 수천 년간 태양이, 자, 이 산업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1세대나 2세대에 주력하고 있는 분들한테 4세대를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여러분이 2G폰을 쓰고 있을 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그거 복잡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어제까지 쓰는 거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분 아니에요? 원주의 최정수사님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스폰서님, 그거 안 어려워요? 꼭 안 살 것처럼 안 어려워요? 계속. 저 지금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요. 응? 인스타도 하고, 그죠? 카카오톡도 하고, 할 거면서.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사장님, 통화하고 문자 기능만 쓰시면 되잖아요. 언제부터 많은 기능을 다 썼다고 처음부터 안 어렵냐를 물어봅니까? 어? 컴퓨터 쓸 줄 모르면 껐다만 키세요. 계속 껐다만 켜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큐텐이 낯설죠? 응? 어제까지 다른 일을 하다가 인큐텐을 보려니까 어때요? 얘는 공산당 같고, 그죠? 낯설을 수도 있어요. 자꾸 봐봐. 나를 자꾸 보면 하나도 안 낯설어요. 익숙해질 겁니다. 그죠? 김순욱 사님 익숙하죠? 예. 자,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은 산업이 회사가 매출액이 증가되고 성장하면 여러분의 수익성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인생을 통으로 보고 매출도 통으로 봐라. 유아 독존은 없다. 시장이 서 있는데 나 혼자 성장한다? 굉장히 불가능이죠. 여러분, 회사 매출이 서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해? 내가 매출이 서 있는데 성장해봐. 자, 매출은 서 있다는 건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안에서 나만 올라가? 그럼 누구 하나 나가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올라간 것만 생각해. 누군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올라오면 내가 나가 떨어질 것도 생각하셔야죠. 시장의 파이가 커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인큐텐은 근본이 다르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 어르신들이 한 말이 뭐예요? 왜 조기 교육이 중요하고, 그죠? 어렸을 때부터 기초 교육을 자꾸 가르쳐 주는 이유들이 뭐예요? 그죠? 그러면서 항상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될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고추물을 사건 모종을 사본 적이 있다면 어떤 모종을 사세요? 딱 봐도 우량한 모종을 사오죠. 응? 왜? 시들시들하고 죄송하지만 뭐 이게 사투리인지 뭐 어리버리한 이런 모종을 사다 심으면 가을 추수할 때까지 얘는 어릿빛이에요. 뭐 농촌에 살아보신 분은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인큐텐은 왜? 아니, 시작부터 그죠? 여러분의 입장에서 자, 우리나라 직접 판매 회사가 100억 이상 넘는 회사가 지금 7개밖에 안 돼요, 평균. 응? 자, 이 회사들의 설립연도 연식이 다 20년이 넘어. 그러니까 20년 동안 쌓고 쌓아서 100억, 200억 하는 회사가 90%입니다. 응? 그 중에 특정 두 회사만 10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나도 내가 봐도 웃긴데 100억, 200억 하는 회사가 1000억 하는 회사 맨날 자기들이 더 난 줄 안다? 난 그게 너무 웃겨. 자기들이 더 난 줄 알아. 100억, 200억 하는데 1000억 하는 회사를 자기 발바닥인 줄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나보다 잘하는 회사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쟤들은 그죠?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저희가 인큐텐 한다고 하니까 그죠? 매출 200억 하는 회사의 리더가 그래봤자 뭐 애터미 수준밖에 더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 그 회사 매출에 5분의 1도 못 하면서 그런 말을 그렇게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응? 자, 근데 인큐텐의 다음 달, 다다음 달 기준을 봐보세요. 저희가 아직 연간 집계를 안 했기 때문에 연간 집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 2024년 7월이 돼야 공정위에서 이제 연간 집계가 발표되니까 앞으로 우리는 연간 집계를 얻으려면 1년 6개월이 지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끼리 집계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벌써 현재 기준은 10위권에 랭크가 된 회사가 돼버립니다. 이건 대한민국 네트워크 30년 역사의 최초입니다, 최초. 최초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뭘 의미해요? 자, 시작을 하는데 성장의 그래프가 상승 기류를 시작부터. 그러니까 얘는 집신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요. 그냥 출발해서 몇백 메다인데 앞에 벌써 바퀴를 들었어. 비행기요. 앞바퀴를 벌써 들어버렸잖아요. 머리를.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단순히 소비자만 늘어가지고 성공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죠? 자, 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기초가 발전하지만 여기서 또 C가 떨어져서 또 계속 이런 연쇄적이고 반복적으로 증가가 돼야 돼요. 근데 인큐텐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어때요? 여러분이 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이제 우리 3개월, 4개월 일해가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올, 자꾸 내년이라는 게 입에 배버렸는데, 그죠? 앞으로 2달 후에 우리 공식 문 엽니다. 그죠? 3월 19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여러분과 함께 인큐텐의 그죠? 그랜드 오픈을 시작해요. 그때부터가 우리의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죠? 기초를 자, 여러분 빌딩을 높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털을 파고 깊이 파서 벽에다가 거푸집을 세우죠. 철근을 집어넣고 거푸집을 하고 그곳에 시멘트를 콘크리트를 넣어서 양생을 합니다. 이번에도 뭐 광주의 그 아파트를 참 원래 콘크리트 양생은 한 20일씩 해줘야 돼. 근데 그걸 7일 만에 양생을 하겠다는 참 뭐 그런 걸로 그죠? 어딘가 허술하면 언젠가는 주저앉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회사가 어딘가는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롱런 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트워크의 가장 근본은 회사가 여러분과 신뢰를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미래를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무엇인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인큐텐은 2022년 1월부터 여러분한테 혁신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저희들은 변화되고 달라질 준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변화를 얼마만큼 이제 적응하고 따라가냐가 중요한 관건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올 연말이 됐을 때 꿈이 뭡니까? 여러분은 올 연말에 우리 인큐텐과 함께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번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왜 창피합니까? 당당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저는 5,000만 원 벌고 싶어요. 저는 1억 벌고 싶어요. 저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2022년 12월이 됐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 네, 좋습니다. 우리 이현 이사님 꼭 올 12월에 다이아몬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미 이 안에는 다이아몬드를 이루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우리 여러분의 꿈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자신감이 10배, 100배, 1000배 넘치는데 여러분이 올 한 해 인큐텐을 열심히 한 결과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네트워크를 10년 한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얻어갈 거라는 건 제가 확신합니다. 왜? 우리는 벌써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만큼 성장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1K를 이제 돌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올 봄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김그린 대표님이 또 1K를 할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강현서 대표님이 또 1K를 하고 윤정현 대표님이 1K를 하고 허영재 대표님이 1K를 하고 자, 올 연말이 됐을 때는 대한민국 1K가 넘는 줌들이 20곳에서 30곳에서 이루어지는 인큐텐이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속도로 성장해서 1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연 10조의 매출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인큐텐에 관심을 가질 거인가요? 여러분 10년 후에 인큐텐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분이 또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국내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왜 하지 말라는 거죠? 한국인이 경영하니까? 그럼 한국인 스폰서가 있는 회사에서도 일하지 말아야죠. 우리 다 같은 한국 사람 아닙니까? 난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완용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고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하지 말고 그럼 한국인이 사업하는 스폰서들 밑에서는 해야 됩니까? 좀 말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은 객관적인 눈과 현명한 뇌를 가졌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꿈이 곧 2022년 연말 안에 현실이 되고 그 꿈을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 1년, 2년, 3년 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천만장자가 되시길 저도 바라고 저도 여러분이 그런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열심히 뛰고 열심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인큐텐에서 마음껏 펼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